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자식과 재혼남과 있었던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매우 꺼내기 힘들었던 사연이니까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며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야기를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32살에 딸아이를 낳았어요. 남편은 회사에 다니고 저는 육아와 살림을 맡아서 지냈죠. 예쁜 가정을 이루고 재밌게 사나 싶었는데 딸의 돌잔치가 열리기 몇 주 전에 남편이 고속도로에서 사중추돌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뒷차가 덤프트럭이어서 차가 반파가 되며 생명을 잃었답니다. 충격과 비통함에 정신을 놓고 지내다가 딸의 돌잔치를 잊어버리고 넘어가 버렸어요. 슬픔을 이겨내지 못했으니 다가온 딸의 생일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건 아주 바쁘고 힘들었어요. 물론 옛날에 여러 명의 자식을 낳고 키운 어머니들에게는 가소롭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딸에게 온 신경을 기울여야 하는데 회사까지 다녀야 했으니 몸과 마음이 굉장히 바빴답니다. 강산이 한번 지나고 40대가 되자 딸애는 어느새 커서 초등학교 3학년이 됐고 스스로 일상을 잘 보내서 저에게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딸애는 학교를 다녀오면 피아노 학원과 영어, 수학 학원을 다녔어요. 제가 억지로 보낸 것이 아니라 딸아이가 배우고 싶다고 해서 보내준 거랍니다. 공부도 잘하고 피아노, 운동까지 잘하는 아이라 늘 자랑스러웠어요. 딸을 보는 기쁨으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저는 사별 후 남자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아니, 마음이 바빠서 만나지 못한 게 정확한 대답이겠네요. 멋진 남자를 보면 저도 여자인지라 설레기도 하고 호감을 가졌답니다. 하늘에 있는 남편에겐 미안하지만 언젠가는 또 다른 짝을 만나기를 소망했죠. 어느 날 딸의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종합학원에 학원비를 결제할 겸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제 딸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게 됐죠. 학원장은 저와 비슷한 또래의 남자였는데 세련되고 멋있었습니다. 현영이 어머님, 어서 오세요. 한 달 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 원장님, 오랜만이에요. 학원에 아이들이 또 늘어난 것 같아요. 이러다가 원장님 떼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현영이가 원장님이 실력 있고 좋은 분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옮기거나 그러지 마세요.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저는 이 학원에 뼈를 묻을 생각입니다. 이 동네 아이들이 정말 착하고 순하거든요. 물론 현영이가 아이들 중에 최고로 착하고 공부도 잘하죠. 제 딸로 삼으면 딱이다 싶다니까요. 원장님, 자녀가 없으세요? 결혼은 하셨죠? 아이고 이런, 저에 대해 잘 모르셨군요. 저 돌싱입니다. 아이는 없고요. 어머, 죄송해요. 제가 괜한 말했네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죠. 저는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원장님 칭찬을 늘어놨습니다. 원장님은 외모도 멋지시고 능력도 있으시니까 A는 줄을 서겠어요. 내 말이 맞죠? 에이, 아닙니다. 누가 저 같은 노땅을 좋아합니까? 노땅이라뇨. 저랑 비슷한 40대 아닌가요? 그럼 저도 노땅이니 남자 만나면 안 되겠네요. 말이 또 그렇게 되나요? 제가 겸손하려고 드린 말씀입니다. 겸손하지 않으셔도 돼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원장님 인물 좋다는 소문 엄청나다고요.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하죠. 근데 제가 학부모님들과 연애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럼 예쁜 분 소개 좀 시켜드릴까요? 저야 감사하죠. 현영이 어머님 정도 되는 미모의 여성이라면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저 정도 되는 여자는 널리고 널렸어요. 그냥 길거리 지나가면 치이는 게 평범한 여자잖아요.
저 역시 겸손을 깃들여 대답했더니 원장님이 가까이 와서 말하더군요. 현영이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현영이 예쁜 눈이 어머님 그대로 닮았다고요. 아이, 부담되게 뭐 하세요? 그만하시고 현영이 이야기나 해요. 안부 인사를 꽤 길게 하고 딸의 학업 능력에 대한 이야기와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듣게 됐어요. 다행히 모든 아이들과 잘 지내고 있고 공부도 우수하다고 말할 만큼 참 잘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영이에게 콤플렉스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영이 어머님, 현영이가 다 좋은데 친구들이 아빠 이야기 꺼내면 주눅 들더라고요. 애들이 아빠 자랑하면 늘 풀이 죽어서 엎드려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니 아버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제 딸아이가 아빠 이야기가 나오면 그러는군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어요.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원장님. 그렇게 상담을 마치고 학원에서 나왔고 저녁 시간에 딸아이를 앉혀두고 물었습니다. 현영아, 너 아빠 있으면 좋겠니? 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남자친구 생겼어? 아니, 그냥 우리 딸이 아빠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어. 어때? 솔직히 말해서 아빠 있으면 좋지. 내 친구들 엄마들도 이혼하고 다른 남자랑 재혼하고 그런데 그런 건 나쁜 게 아니라고 했어. 그래서 아빠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구나? 응, 새아빠 생기면 좋겠어. 딸아이에게 확실하게 대답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딸과 저를 위해서 남자를 만나야겠다는 판단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과부가 남자를 쉽게 만날 순 없겠더라고요. 처녀면 소개팅이라도 할 텐데 어디 가서 이성을 만나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모임이라는 걸 들어보기도 했어요. 아파트 단지의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사람을 모집한다는 걸 기억하고 거기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돌싱이나 사별한 남자가 있을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며칠 뒤 동호회에 가입을 하고 배드민턴장에 나갔는데 하나같이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운동이나 하고 다른 모임을 찾아보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아주 반가운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현영이 어머님, 여기 모임에 가입하셨어요? 원장님도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아, 네. 그냥 운동 좀 할 겸 해서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저도 운동하러 나와봤는데 죄다 어르신들이라 민망하게 서 있었네요. 그럼 가만히 있지 말고 저랑 칩시다. 그럴까요? 아유, 원장님이 절 살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 우리 운동 끝나고 생맥주나 한 잔 같이 해요. 그렇게 모임에 나가서 학원장과 배드민턴을 쳤는데 제 실력이 형편없어서 상대도 되지 않았어요. 1시간 뒤 맥주집에 가서 생맥주와 치킨을 주문하고 원장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건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머님, 사실은 오늘 배드민턴 모임에 나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온 겁니다. 네? 제가 나올 줄 알고 일부러 나왔다는 말씀이세요? 왜요? 그게 사실은 현영이가 말해줬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현영이가 저를 아빠처럼 잘 따르거든요. 저한테 어머님이 배드민턴 동호회에 들었다고 저더러 같이 운동하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어머님이랑 제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고요. 제 딸이 학원장을 많이 좋아했는데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에 저는 민망하고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딸 부탁받고 오셨군요. 이거 참 부끄럽네요. 현영이 말을 다 들어주지 않아도 되니까 다음부턴 이러지 마세요. 어머님 앉으세요. 현영이가 부탁해서 나온 거긴 하지만 제 마음이 끌려서 온 겁니다.
제가 어머님 좋아하고 있거든요. 네? 원장님,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어머님 좋아했어요. 말할 용기도 없고 학부모님께 그런 고백을 했다간 큰일 날 것 같아서 참아온 거라고요. 근데 현영이도 절 좋아해주고 저도 어머님을 좋아하니까 용기 내본 겁니다. 현영이 어머님, 아니 진숙씨, 저랑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저 어느 때보다 진심입니다. 학원장의 고백으로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일단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맥주를 원샷하고 다시 학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절 진짜로 좋아하냐고요? 그랬더니 확실하게 그렇다고 말했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고 싶다는 말까지 했답니다.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되니 고민해보고 대답해달라 하더군요. 집으로 돌아가 생각에 잠겼는데 현영이가 눈치를 챘는지 제 주변을 맴돌고 있더군요. 현영아, 이리 와봐. 너 원장님한테 엄마 이야기했니? 엄마가 배드민턴 동호회 들었으니까 원장님한테 나가보라고 했어. 왜? 원장님이 좋아서? 응. 우리 새아빠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 여러 번 했어. 그 정도로 원장님이 좋아? 엄마가 원장님이랑 결혼하면 좋겠어? 그러자 딸아이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그랬으면 좋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고민을 거듭해보니 딸아이가 좋아하고 저 역시 호감을 느끼고 있었으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장님이 저를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고백했으니 한번 만나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제가 먼저 연락해서 같이 밥 먹자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백을 받게 됐고 마음의 결정을 한 저는 학원장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보기로 했답니다. 훤칠하고 매너 있고 온순하고 점잖은 성격의 남자라 다툴 일이 하나도 없었고 그냥 모든 게 좋았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5개월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결혼식은 부담이 돼서 생략하고 혼인신고도 나중으로 미루고 저와 딸이 사는 집에서 먼저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그이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혼수 몇 가지를 해서 저희 집으로 들어왔답니다. 여보, 내가 가장이 되는 건데 해준 게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 당신하고 현영이가 살던 집에 얹혀 사는 꼴이라 면목이 없어. 괜찮아. 어차피 이 동네에서 쭉 살아야 하는데 새로 집 마련할 필요가 있겠어? 그리고 내 집이 더 넓으니까 여기서 사는 게 낫지. 현명한 결정한 거니까 괜히 미안해할 필요 없어. 고마워. 내가 남편으로서도 잘할 거고 현영이 아빠로서도 최선을 다할 거야. 진심이야, 여보. 내 딸이 당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절대 실망시키면 안 돼. 그이는 제 딸아이와 얼마나 잘 어울렸던지 옆에서 보는 제가 질투가 날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딸애가 잠을 자기 전 책도 읽어줬고 공부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잘 봐줬어요. 또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어 아침마다 전쟁 같았는데 그이가 오후에 학원 문을 열어 저 대신 딸아이를 케어해줬습니다. 어떡해, 나 늦잠 잤어. 현영이 학교 갈 준비해야 하는데 큰일이다.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은 당신 것만 준비해. 내가 현영이 챙겨서 학교 앞까지 바래다 줄게. 그리고 오후에도 당신이 퇴근할 때까지 내가 현영이 학원에서 돌보고 있을게. 그럼 되지?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이랑 결혼하기 정말 잘한 것 같아. 그럼 현영이 부탁할게. 저는 거의 매일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제 몸만 준비하고 빠져나갔습니다. 남편이 딸아이의 가방도 챙겨주고 밥도 먹여주고 학교 앞까지 바래다 줬죠. 이런 남편이 생기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지난 10년간 혼자 부모 노릇하느라 버거웠으니 정말 많이 편해지고 여유로워진 거죠. 딸애는 남편에게 꼭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고 나면 남편 무릎에 앉아 어리광을 부렸답니다. 현영아, 아빠도 힘들어. 학원에서 힘들게 학생들 가르치다가 왔잖아. 어서 내려와. 여보, 난 괜찮아.
예쁜 딸이 아빠한테 애교 부리는 거잖아. 난 이 순간이 너무 좋아. 당신이 오냐오냐 하니까 현영이가 버릇 더 나빠진 것 같아. 아니거든. 내 딸은 내가 잘 아는데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예쁜 애라고. 그러니까 흰소리 말고 우리 부녀 사이 갈라놓으려고 하지 마. 당신 부러워서 그러지? 그래, 아주 좋겠다. 둘이 그냥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걸 보니까 질투난다. 됐니? 남편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분위기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뀌었던지 회사에서 퇴근하면 불이 나게 달려오고 싶었답니다. 물론 딸애가 있을 때도 그랬지만 새 남편이 생기자 집안에 생기가 돌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지냈어요. 어느덧 결혼한 지 넉 달이 지나고 현영이의 겨울방학이 다가왔습니다. 남편과 현영이는 오후에 학원을 같이 나갔고 저만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했어요. 그 사이 남편이 딸의 아침과 점심을 다 챙겨주는 것도 모자라 집으로 놀러오는 현영이 친구들과 어울려줬답니다. 제가 못해줬던 것들을 그이가 다 해주니까 고마워서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여보, 오늘 현영이 친구들 왔다 갔다며? 그 학교 친구들 왔다 갔어. 다 아는 애들이야. 내가 학원 홍보하러 다닐 때 마주친 애들이라 모두 날 알아보더라고. 정말? 그래서 불편하고 그러지 않았어? 새아빠냐고 물어보거나 곤란한 질문 같은 거 안 했어? 에이, 애들이 얼마나 착한데. 알아도 모른 척 해주는 게 요즘 애들이야. 그러니 친구도 다 끼리끼리 만난다고. 착한 현영이가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겠어. 생각해보면 답 나오지? 하긴 현영이가 친구들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다 착한 아이들 같더라. 어쨌든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고생은 무슨. 진작 해보고 싶던 아빠 노릇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고. 당신 내일도 아침 일찍 나가지? 내일도 당신이 힘들겠네. 현영이 좀 잘 봐줘. 걱정하지 마. 나 현영이 아빠야. 무늬만 아빠가 아니라 진짜로 아빠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탁이라는 단어는 가급적이면 쓰지 말아줘. 그래, 그럴게. 사랑해, 여보. 남편에게 너무 고마워서 어떤 보답을 해야 할지 몰라 밤에 뜨거운 사랑으로 돌려주려고 했어요. 그이와 저는 젊은 편에 속하니 사랑을 거의 매일 나눴답니다. 10년 만에 찾은 사랑에 인생이 달라졌죠. 어느 평일에 퇴근하고 남편의 학원에 들렀어요. 딸애는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해서 남편과 데이트할 겸 몰래 찾아갔죠. 수업은 다 끝나서 학생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웬 젊고 예쁜 아가씨가 남편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학부모라 하기엔 엄청 어려 보여서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여보, 상담 중이야? 학부모님은 아닌 것 같은데. 나 당신 집에 안 갔어? 나 보고 싶어서 학원에 들렀구나. 인사해. 이쪽은 예전에 학원에서 같이 일했던 선생님이야. 요즘 학원 자리 알아보고 있다고 해서 대화 중이었어. 와서 앉아. 그래도 될까? 실례합니다. 전 박태진 원장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질투가 생겨서 일부러 남편의 아내라는 단어에 힘을 줘 소개했습니다. 재혼하셨다던 아내분이시구나. 듣던 대로 미인이시네요. 저는 박 원장님이랑 몇 년 전에 다른 대형 학원에서 같이 일했어요. 제가 학원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원장님 학원에 자리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여기 학원에 자리 없을 텐데. 여보, 지금 계신 선생님들도 충분하지 않아? 이번 달 말에 이 선생이 그만둔다고 했거든. 그래서 여기 계신 이미연 선생님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 학력도 좋으시고 잘 가르치거든. 그러면 채용해야지. 근데 선생님은 결혼하셨어요? 결혼이요? 아니요, 전 비혼주의자라서 결혼 같은 거 안 합니다. 비혼주의자요? 와, 인생 멋지게 사시네요. 얼굴 예쁘셔서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 대시하는 남자들 많죠? 사모님이 절 많이 띄워주시네요. 그냥 저냥. 남자들은 만날 만큼 만나는 정도예요. 지금 사귀는 남자는 없으세요? 아니요, 있어요. 나만 사랑해주는 남자를 요번에 만나게 돼서
아주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죠. 저는 괜히 그녀가 거슬렸는데 애인이 있다고 하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재혼을 했더니 질투라는 걸 심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선생님이 출근 날짜를 잡고 학원에서 나갔고 저와 남편이 둘이 남았어요. 여보, 저 이미연 선생님 말이야. 매력이 장난 아닌데? 그래? 난 모르겠는데. 하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서 그런지 그냥 동료 이상으로 보이지 않아. 당신 질투나서 그러는 거지?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질투했다고 그래? 왜? 난 당신이 질투해주니까 좋던데. 계속해줘봐. 질투. 아까 이미연 선생 보니까 내가 바람이라도 날까봐 걱정됐어? 아니거든. 당신이 바람 피울 사람 아니잖아. 그건 맞지. 내가 일편단심 민들레라 바람 피울 일은 없지. 사랑하는 처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딴 여자한테 눈을 돌리겠어. 어쨌든 당신이 걱정할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신경 그만 써. 우리 나가서 데이트나 하자. 이제 할 일 다 끝났어. 그이가 믿음을 주는 말을 해줘서 질투는 곧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렇게 딸아이의 겨울방학 중에는 남편이 모든 걸 케어해줬습니다. 저는 회사에 집중하고 점심시간 때나 한번 딸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어느 날 딸의 표정이 심하게 굳어 있었어요. 무슨 고민거리가 있나 싶어서 말을 걸었답니다. 현영아,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에이, 아닌 게 아닌데 뭘. 엄마한테 털어놔봐. 무슨 고민이야? 그런 거 없다니까, 엄마. 나 졸리니까 그만 나가. 이제 엄마 안아주지도 않네. 넌 아빠한테 살갑게 대하면서 왜 엄마한테 무뚝뚝하게 구는 거야? 이래서 엄마 좀 안아줘봐. 딸의 표정이 어두워서 고민거리를 끄집어내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답니다. 그러자 딸아이는 소리를 지르더군요. 진짜 싫다고! 나가라고! 어머머, 얘가 왜 이래? 너 사춘기 온 거니? 그래, 사춘기다. 나 예민하니까 건들지 말고 나가. 딸애는 제 등을 떠밀며 방에서 내보냈습니다. 현영아! 쾅 소리를 내며 문이 닫히자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여보, 요즘 현영이가 많이 예민해. 건들지 않는 게 좋겠어. 곧 4학년 되니까 사춘기 올 때도 됐지. 아니, 평소 저러지 않던 애가 저러니까 걱정되잖아. 여보, 당신이랑 둘이 있을 때도 저래? 요즘은 거의 저래. 이젠 내 손도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니까. 뭐? 그 정도야? 아이고, 우리 애도 사춘기가 오긴 오는 모양이네. 당신이 현영이 봐주는 게 힘들겠어. 아니야, 뭐 다 그런 시기 겪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해. 이 시기 지나면 더 착한 현영이로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현영이의 버릇없는 모습을 감싸줬어요. 저보다 나은 부모 같아서 존경심까지 들었습니다. 딸의 사춘기가 걱정되지만 제가 회사를 빠질 순 없으니 주말에만 오래 보고 평일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답니다. 겨울방학은 그렇게 지나갔고 다시 학교 생활로 돌아간 딸아이는 여전히 모간한 상태였어요. 버릇없는 행동을 자주 했는데 남편은 힘들긴 하지만 계속 지켜보고 꼭 혼내야 할 때만 혼내자며 절 말렸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학교 개교 기념일에 학교를 쉬는 날이었어요. 그날 딸과 남편이 집에서 잘 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주 끔찍하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전 근무를 하던 중 그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응급실로 오라고 해서 달려갔죠. 여보, 우리 현영이가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왜 옥상에서 떨어졌냐고? 그게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 오늘이 개교 기념일인 걸 깜빡하고 학교에 보냈는데 1시간 뒤에 쾅 소리가 나서 베란다에 나가봤더니 우리 딸이 보였어. 오늘 학교 쉬는 날인 거 모르고 학교에 간 건 그렇다 쳐도 왜 우리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졌냔 말이야? 무슨 일이 있던 거야? 나도 몰라.
우리 현영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미치겠네. 지금 수술 들어간 거지? 의사가 뭐래? 여보, 정신 차리고 말 좀 해봐. 그이는 정신이 나간 상태에다 오열하고 있어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간호사를 붙잡고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자 제 딸이 머리와 다리 수술을 한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될지는 수술이 끝나고 회복하는 걸 봐야 알 것 같으니 나머지는 수술 뒤 의사가 나오면 알려줄 거라며 기다리라고 말했답니다. 위독한 상태로 실려왔으니 잘못하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과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도저히 두 다리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바닥에 무릎을 꿇게 됐고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올렸어요. 세상 모든 신들에게 제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빌었답니다. 몇 시간 뒤 수술을 마치고 나온 의사 선생님은 제 딸이 중환자실로 옮겨질 것이고 깨어날지 말지는 하늘만 알 것이라며 기다려달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제 귀한 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하니 제 영혼이 빠져나간 기분이었습니다. 1시간 뒤 깨어난 저는 중환자실 앞에 서 있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내 딸이 옥상에서 떨어진 거야? 저렇게 만든 게 누구야? 혹시 당신이야? 뭐? 여보,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내가 딸한테 그런 짓을 왜 하겠어? 아무래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말 안 한 게 있는데 방학 동안 학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더라고. 느낌이 왕따를 시키는 것 같았어. 뭐라고?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 말을 했어야지. 내가 중간에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다른 애들한테 떡볶이도 사주고 치킨도 사줘가면서 우리 현영이랑 잘 어울려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그날 이후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였는데 내 착각이었나 봐. 현영이는 왕따 당하는 게 힘들어서 옥상에서 뛰어내린 것 같아. 미치겠네. 우리 딸이 그동안 예민하던 게 다 왕따 본지 때문에 그런 거였어?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있던 거네. 난 엄마 자격도 없어. 우리 현영이 깨어나지 못하면 나도 따라갈 거야. 저와 남편은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딸아이는 눈을 뜰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호흡기에 의존해서 숨을 쉬고 있었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물어봤지만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만 자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병원에 머무는 동안 남편은 학원 운영을 해야 하니 오후부터는 일하러 나갔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 다녀오라고 했죠. 딸아이가 계속 눈을 뜨지 않자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가망이 없을 확률이 크다며 집에 들어가 쉬다가 오라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이 아닌 학교에 나갔습니다. 제 딸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들을 만나 확인할 생각이었죠. 학교 수업 중에 문을 열고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담임 선생님은 크게 놀라며 저에게 달려왔죠. 어머님, 현영이는 어때요? 깨어났나요? 저도 소식 듣고 걱정돼서 한번 가볼 생각이었어요. 됐고요. 여기서 우리 딸 따돌린 아이들 보러 왔어요. 선생님도 책임이 있으니까 제 딸 따돌린 애들 불러줘요. 따돌림이요? 어머님,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현영인 저희 학급에서 가장 인기 많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저희 반엔 왕따 같은 게 없어요. 그럼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건가요? 내 딸이랑 같은 학원 다니는 애들 일어서라고 해요. 난 확실히 물어보고 혼을 내든 내 딸 앞에 끌고 가든 할 테니까요. 담임 선생님은 흥분한 저를 말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제 남편 학원에 다니는 애들을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6 아이들이 일어섰고 저는 바로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딸 왕따 시켰니? 아니요, 아줌마. 현영인 저희랑 친해요. 왕따 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다 듣고 왔어. 너희들 학원장님이 다 말해줬다고. 너희들이 내 딸 왕따시키고 괴롭혔다던데. 솔직히 말해줘라. 현영이 지금 코마 상태야. 정말 아니에요. 원장님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흰 절대 현영이 따돌리지 않았다고요. 아이들은 순진한 눈망울로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진정이 되지 않아 계속해서 왕따시켰다고 말하도록 유도했는데 누구도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았죠. 그런데 한 친구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아줌마, 저 방학 때 현영이가 걱정거리가 있다고 했어요. 걱정거리? 그게 뭔데? 저한테 말하진 않았는데 아줌마가 크게 상처받을 일이 생겼다고 했어요. 학원 원장님이 관련된 일이라고 했어요. 뭐야? 아줌마 남편이랑 딸이 연관된 일이 있다고? 내가 알면 상처받을 일이 있었단 말이야? 네, 그거 카톡으로 나눈 대화라 지금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 친구의 핸드폰을 받아 카톡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거기엔 새아빠가 딸아이가 아는 것과 많이 다르다고 써 있었고 피하고 싶은 존재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인 제가 상처받을까봐 말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도 쓰여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걸 녹음했다는 말도 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새 남편과 관련된 일이라는 걸 알게 됐고 바로 학교 밖을 뛰쳐나갔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병원에 있다고 해서 택시를 타고 달려갔답니다. 당신, 내 딸한테 무슨 짓 했어? 솔직히 털어놔! 무슨 짓이라니?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거짓말을 생각하지 마. 당신이 내 딸을 최초로 발견해서 신고했다고 했지? 근데 내 딸 핸드폰이 현장에 없었다고? 없었어. 옥상이랑 아파트 입구랑 다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못 찾았어. 당신이 숨긴 건 아니고? 여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설마 내가 현영이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 어떤 엄마가 이 상황에서 제정신이겠어. 지금 난 눈에 뵈는 게 없어. 누구든 우리 딸 해친 사람으로 간주할 거라고. 그러니까 아닌 게 있거나 내 딸한테 무슨 짓 했으면 당장 고백해. 여보, 지금 이성 잃고 감정적으로 이러는 건 이해하는데 너무 나갔다. 난 현영이 아빠야. 내가 그 애한테 무슨 짓을 했겠어. 감정 풀리면 다시 이야기하자. 나 지금 학원 가봐야 하니까 나중에 대화하자. 가긴 어딜 가? 당신이 내 딸 저렇게 만든 거지? 그이는 제 말을 무시하고 병원을 나가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저는 이성을 잃은 상태라 당장 무슨 짓을 저지를지도 모를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뭔가 떠올리려고 해봤는데 머릿속에 딸의 가방이 떠올랐어요. 옥상에서 떨어지고도 가방을 끌어안고 있었다는 말이 생각나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방 속에 핸드폰이 있을까 싶어 뒤져봤지만 역시나 보이지 않았어요. 녹음된 게 있다면 핸드폰일 텐데 사라지고 없었으니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나오길 바라며 책가방을 뒤집어서 책과 필통을 바닥에 펼치고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녹음하는 데 쓰는 걸로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딸애가 입고 있었던 외투를 뒤적거리는데 독특한 볼펜이 보였어요. 똑딱 누르는 게 눌러지지도 않았고 볼펜 심도 나오지 않았어요. 옆에 네모난 버튼이 있어 눌러봤더니 세상에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진 씨, 자기 마누라한테 언제 돈 받을 거야? 돈 많은 부자라면서 왜 아직도 못 뜯어내고 있는 거야? 이제 몇 달 살았는데 벌써 달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뭐야? 그럼 난 평생 엔조이 신세야? 아니지. 자기가 메인이지. 내 진정한 사랑은 바로 자기라고. 조만간 강남에 학원 차리겠다고 돈 뜯어내고 버릴게. 그럼 자기랑 좋은 데 가서 살자. 돈이 많은 건 확실해? 직장 다닌다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신 마누라 침대 위에 누워있는 거 아니야. 돈 많은 거 맞아.
그년 딸내미가 내 학원생이잖아. 입고 다니는 옷도 죄다 명품이고 이 조그마한 게 신용카드도 쓴다니까. 그리고 다른 학부모들한테 들었는데 사별한 남편이 남기고 간 유산이 꽤 된다고 들었어. 어머나, 그럼 제대로 문 거네? 오빠, 혹시 그년한테 빠진 거 아니야? 평생 붙어먹고 살 생각 아니야? 내가 미쳤냐? 그런 쭈글쭈글한 년이랑 계속 살게? 다 계획적으로 여기까지 온 거라고. 내가 그 못난 현영이한테 억지로 잘해주느라 비위가 상해 죽는 줄 알았다고. 하긴 오빠가 애들 끔찍하게 싫어하지. 그러고 보면 애 싫어하는데 어떻게 학원장을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그거야 다 먹고 살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할 줄 아는 게 애새끼들 가르치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다. 어쨌든 빨리 돈 좀 뜯어내고 나랑 둘이 살았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오빠 학원에서 나랑 그년이랑 마주쳤을 때 존나 웃겼어. 오빠랑 나 사이를 질투하듯이 12조로 말했잖아. 그거야 당연하지. 자기가 예쁘고 잘 빠졌으니까 비교되는 걸 아는 거지. 여하튼 좀만 기다려. 오빠, 우리 한 번 더 하자. 오빠 딸 오후에 나오지? 그 평일이니까 널널해. 그럼 우리 미연이 한 번 더 안아볼까? 이리 와. 녹음기에서 들려온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제 새남편과 학원에서 마주쳤던 이미연 선생이었습니다. 대화를 들어보니 둘은 오래된 연인처럼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더러운 짓을 하는 음성이 담겼는데 그건 도저히 글로 표현하고 싶지 않네요. 잠시 후 녹음기 속에 제 딸이 재채기를 하자 남편이 방문을 열고 나와 짜증을 내더군요. 뭐야? 현영이 너 학교 안 갔니? 이 시간에 왜 온 거야? 그게 오늘이 개교기념일인 걸 깜빡했어. 그랬어? 현영아, 아빠가 지금 바쁘게 할 게 있어서 그런데 학원에 먼저 가 있을래? 아빠, 지금 안방에 다른 아줌마랑 있는 거지. 우리 엄마 두고 바람 피우는 거지. 나 다 들었어. 그리고 다 녹음했어. 뭐 녹음? 현영아, 너 진짜니? 그래. 아빠가 그동안 이 집에서 바람 피운 거 모두 녹음했어. 이젠 더 이상 비밀로 하지 않을 거야. 엄마한테 말해주고 아빠랑 헤어지라고 할 거야. 이 기집애가 어디 아빠한테 언성을 높여? 야, 핸드폰 내놔. 녹음한 거 지워버리면 그만이니까 당장 내놔! 싫어. 지금 당장 엄마 회사로 갈 거야. 녹음기 속에 딸이 현관문을 열고 도망치자 남편이 뒤를 따라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이리 안 와? 너 잡히면 가만 안 둔다! 따라오지 마! 저기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야, 옥상으로 왜 가는 건데? 에이, 젠장.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딸의 숨찬 목소리가 들렸고 옥상 위에서 나누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현영아, 좋은 말 할 때 그거 핸드폰 내놔. 녹음한 것만 지우고 돌려줄게. 그리고 우리 오늘 있었던 일은 비밀로 하자. 싫어. 아빠. 아니, 원장님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라고요. 이게 진짜 혼나려고 까부네. 이리 와. 이리 오라고! 가까이 오지 마요. 그리곤 쿵 소리가 나면서 녹음된 음성이 끝이 났습니다. 그이는 제 딸을 왕따로 만들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것이었어요. 어린 애들이니 거짓말을 해도 어물쩍 넘어갈 줄 알았나 봅니다. 그리고 딸애는 그동안 사춘기 때문에 예민한 게 아니라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현관에서 들었던 거예요. 이 미친 남편이 제 딸에게 큰 충격을 주다 못해 겁을 줘서 옥상으로 도망가 사고가 일어난 거죠. 저는 제 딸아이 사건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건을 조사 중이던 형사에게 녹음된 목소리를 들려줬죠. 그러자 바로 조사를 위해 남편을 찾아가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형사들과 따라가서 그이가 잡혀가기 전에 돼지게 패줄 생각이었습니다. 이윽고 형사들이 학원 앞에 들어가려고 하길래 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형사들은 저에게 흥분하지 말고 덤벼들면 안 된다고 조언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제 딸을 저렇게 만든 놈을 가만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학원 문을 열고 형사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형사 한 명이 입을 열었어요. 박태진 씨, 현영이 추락사고에 대해 조사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같이 경찰서로 갑시다. 무슨 조사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경찰서에 왜 갑니까? 다시 말할게요, 박태진 씨. 당신을 과실치상죄로 체포합니다. 그래서 제가 녹음기를 켜서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그이는 양손으로 머리털을 쥐어뜯더니 저를 노려보더군요. 이 쭈글쭈글한 년, 그건 또 어디서 찾은 거야? 내가 옥상에서 떨어진 니년 딸의 핸드폰을 갖다 버렸는데 따로 녹음기가 있던 거야? 이런 씨. 이 개자식. 네가 내 딸을 코마 상태로 만들었어. 못 깨어날지도 모른단 말이야. 이 나쁜 자식아. 그게 왜 내 책임이야. 난 그냥 여자랑 놀고 있던 것뿐이라고. 니년 딸내미가 몰래 녹음해서 그건 나쁜 짓이니 핸드폰 달라고 했는데 도망치다가 그 꼴 당한 거란 말이야. 이게 네 본 모습이구나. 나한테 돈이나 뜯어가려고 한 거지 같은 놈. 넌 오늘 내 손이 돼지일 줄 알아. 저는 그이에게 달려들어 머리털을 잡아뜯고 싸대기를 흠씬 날려줬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를 뿌리치더니 형사들까지 밀치고 학원 밖으로 도망 나가더군요. 경찰과 저는 남편을 쫓아 나갔는데 비상계단을 타고 올라가더군요. 건물 밖을 나가지 않고 옥상으로 향했답니다. 이윽고 옥상문을 열고 나갔더니 그이가 난간에 서서 소리를 질렀어요.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냥 바람 좀 피운 거야. 그거로 날 체포할 순 없다고. 이 짐승 같은 놈아. 네가 내 딸한테 겁을 줘서 그 사달이 난 거잖아. 그냥 나가게 뒀으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그 애새끼가 먼저 녹음했다잖아. 그러니까 따라간 거지. 가까이 오지 마. 형사들이 두 손을 들고 저희 쪽으로 오라고 이야기하자 그이는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난 죄가 없단 말이야. 그이는 학원 건물 옥상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내려간 경찰이 확인했는데 이미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제 딸이 겪은 고통을 똑같이 받게 된 것이죠. 구급차가 와서 하얀 담요로 머리까지 덮어서 태워갔습니다. 그것으로 남편의 벌은 끝이 나고 말았어요. 저는 그 순간 병원에 있을 딸이 생각나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갔더니 제 딸 침대 위에 다른 사람이 누워 있더군요. 설마 딸애가 벌써 세상을 떠난 건가 싶어 눈물을 흘리며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이봐요, 간호사. 내 딸 어디 갔어요? 그 불쌍한 아이가 벌써 세상을 떠난 겁니까? 내 딸 어딨어요? 현영이 어머님 울지 마세요. 안 그래도 연락했는데 받지 않으셔서 걱정했어요. 현영이 깨어나서 개인 병실로 옮겨졌어요. 의식 돌아왔고 말도 한다고요. 뭐라고요? 제 딸이 깨어났다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내 딸 현영아. 저는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딸의 병실로 들어가게 됐고 눈을 뜨고 미소를 짓는 현영이를 보게 됐습니다. 내 딸 현영아 깨어났구나. 하늘이 도왔어. 하늘에 있는 아빠가 널 도왔나 보다. 엄마 미안해. 네가 왜 미안하니? 이 엄마가 미안하지. 새아빠가 그런 나쁜 인간인 줄 모르고 결혼한 엄마가 바보천치였어. 미안해 현영아. 정말 미안해. 엄마 난 괜찮아. 옥상에서 떨어질 때 나무에 한번 걸렸다가 떨어져서 충격이 흡수된 거래. 만약 그 나무가 없었다면 난 하늘나라 갔을 거래. 그래, 그 나무가 널 살렸다. 현영아, 많이 아프지? 아니, 이제 괜찮아. 수술한 데는 이상 없대. 재활만 잘하면 금세 일어나서 걸을 수 있을 거랬어. 아, 정말 다행이다. 난 네가 떠날까봐 무서웠어. 엄마도 널 따라갈 생각이었다고. 그럼 무서운 말 좀 하지 마. 내 나이가 아직 10살인데 벌써 하늘나라 가야겠어? 엄마,
내가 학원장이랑 만나게 한 거 미안해. 내가 새아빠 원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 앞으로는 새아빠 없어도 되니까 우리 둘이 살자. 저는 딸아이를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살아줘서 고맙고 절 용서해줘서 고마웠어요. 딸아이의 녹음기는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라 했어요. 요즘 세상이 무섭다며 자기네 엄마가 사줬다며 제 딸에게도 하나 선물로 줬답니다. 그래서 그 녹음기로 남편과 상간녀의 더러운 짓을 녹음했고 사고 난 경위까지 밝혀낸 거죠. 한 달 동안 딸애는 열심히 재활 운동을 했고 어느새 깁스를 풀고 머리에 붕대까지 풀었어요. 그리고 한 달이 더 지난 후에는 퇴원까지 했답니다. 제 손을 잡고 집까지 가는데 정말 설렜답니다. 내 딸이 이렇게 건강해지니 너무 좋다. 현영아, 엄마 회사 그만둘까? 현영이가 살고 싶은 곳에 이사가서 오순도순 살아볼까? 정말? 그럼 난 농촌으로 갈래. 현장학습으로 가봤는데 농촌에서 살고 싶었거든. 우리 농촌으로 가자. 그래, 농촌이든 어촌이든 가고 싶은 곳으로 가자. 내 딸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아. 저와 딸아이는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남편의 유산과 제 재산을 더해 시골에 집과 땅을 사들였어요. 소소하게 농사를 지으며 지낼 수 있게 됐죠. 딸애는 시골 공기가 아주 좋다며 도시에는 다신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답니다. 그동안 제 욕심 때문에 딸애를 서울에서 살게 한 것 같아 미안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얼마 뒤에 세상 떠난 새 남편의 상간녀의 소식을 경찰에게 듣게 됐습니다. 새 남편의 추락사고 이후에 충격을 심하게 받은 상간녀가 공황장애가 왔는데 정신을 놓아버려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답니다.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데 누군가 자기를 해치러 온다고 믿는 망상까지 심하게 있어 오랫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 딸을 놀라게 하고 다치게 한 두 년놈은 그렇게 천벌을 받고 개박살 났네요. 지금 저는 딸아이와 같이 고구마, 감자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아직 어설퍼서 제대로 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을 어른들이 도와줘서 점차 실력이 좋아지는 중입니다. 저는 앞으로 결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고 딸만 바라보면서 살 계획이에요. 제 끔찍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내야겠네요. 모든 게 인과응보로 돌아갔으니 속이 시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응원과 격려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